이 실장이 손님들 앞에서 가혹하게 소리쳤다. 야, 윤서진, 오늘 수십억 길이 고장낸 거 다 네 탓이야. 서진은 VIP 손님들과 수십 명의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호텔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야, 패급. 당장 무릎 쳐 꿇고 사과하지 못해.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너 따위가 감히 감당이나 가능한 줄 아냐? 서진의 손이 급격히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엔 촉촉히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네가 감히 내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보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평안한 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메운 라운지 엘라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흰 대리석과 황금빛 몰딩이 조화를 이룬 공간에서는 매일 밤 도시의 최상류층들이 모여들어 은밀한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반짝이는 것은 수십만 원짜리 와인잔이었고 그들이 입은 옷 한 벌의 가격은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 그 이상과 맞먹었다. 그 화려함의 한복판에서 서진은 청소용 걸레를 꽉 쥐고 있었다. 22살의 그녀는 검은 유니폼을 단정히 차려입고 그 어떤 얼룩이든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이비리그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5성급 호텔에서 인턴십까지 마친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그저 신입 직원일 뿐이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바로 이 호텔을 소유한 윤정희 회장의 딸이라는 것. 야, 거기 신입.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마 실장이 턱을 치켜세운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이민아는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와 명품 정장으로 무장한 채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테이블 15번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어. 자네에 물때가 있다는데?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분명히 좋게 3번은 확인했던 자녀였는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우리 라운지 품격이 떨어지잖아. 주변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했다. 서진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꾹 참고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 15번의 중년 남성은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잔으로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남성은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 신입들은 기본기도 없나? 그럼에도 감히 이런 곳에서 일할 자격이나 있어?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고 말겠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휴게 시간에 옥상에 올라간 서진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윤정희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사람의 실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진아.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때는 단순한 격려의 말로 들렸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 모든 시련이 어머니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라운지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자빌이었다. 이민아 실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내일 VIP 행사 준비해야 하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해. 혼자서. 네, 알겠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가운데 서진은 홀로 남아 라운지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조금만 더 견디자. 서진은 걸레를 다시 집어들며 속삭였다. 서진의 하루는 언제나 모욕과 핍박으로 시작되었다. 또 늦었네. 시간 개념이 없냐? 이미마 실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출근 시간보다 7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이민아는 트집을 잡았다. 아마 서진이 숨을 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우리 라운지가 장난인 줄 알아 웃음냐? 건방진 게 겁이 없네.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각자의 할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이 아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다들 다행히 내가 아니야라는 표정들이었다. 이민아는 서진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속삭였다. 예쁘기만 하지 능력은 전혀 없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야? 뒷배경이라도 있는 건가 크크? 서진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다. 오드로 라운지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해외 바이어들이 몰려와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날일수록 이민아의 신경은 더욱 곤두섰다. 야, 신입. 테이블 3번 세팅 다시 해. 서진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접시의 각도, 잔의 위치, 냅킨의 접힘까지 매뉴얼 그대로였다. 어느 부분을 다시 하면 될까요? 다시 하라니까 다시 하라고. 말이 많아? 이민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근처에 있던 해외 바이어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진은 창피함을 삼키며 다시 테이블을 세팅했다. 그런데 10분 후 또 다시. 이것도 잘못됐어. 너 정말 일할 의지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하나하나. 내가 다 말해줘야 해. 진짜 어디서 이런 패급이 들어왔나? 이번에는 동료, 직원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실장님. 그래도 서진이가 꼼꼼하게 한 것 같은데요. 수연 씨 당신은 신입 편들 시간에 본인 일이나 제대로 해요. 수연이 입을 다물었다. 서진은 그녀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싫었다. 저녁 시간, 서진은 화장실에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그늘이 짙어져 있었다. 22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피로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윤정희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은 어땠니?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서진은 한참 동안 답장을 고민했다.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 모든 경험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다. 이것도 버티지 못한다면 결국 그녀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운지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쏟아진 와인과 이민아의 날선 목소리였다. 이것 봐. 테이블 7번에서 와인이 쏟아졌다고. 너 정말 제대로 세팅한 거 맞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이 테이블로 달려가 보니 손님이 실수로 잔을 건드린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민아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말 진짜 많네. 변명은 그만하고 당장 정리해. 그리고 손님께 무릎 꿇고 사과드려. 하지만은 무슨. 지금 당장.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다. 손님들도 동료들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진짜 사람의 실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찢겨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굴욕을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무릎을 꿇기 직전 저 끝 라운지 한쪽에 앉아있던 우아한 여성 손님 하나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여성의 눈빛에는 압도적인 분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D-Day, 호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VIP 런칭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엘라체 라운지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억 원 가치의 최첨단 뷰티 장비들이 운반되어 들어오고 해외 바이어들과 언론인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이민아 실장은 새벽부터 직원들을 닥달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평소보다 몇 배나 심해져 있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실수하면 전화내고 각오하라고. 특히 신입, 너는 구석에서 조용히 짜져나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도했다. 이런 중요한 날에 실수라도 한다면 차라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전 10시, 행사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샴페인이 차갑게 식어있고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직접 준비한 카나페들이 예술품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혁신적인 스킨케어 장비가 라운지 중앙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동료 수연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서진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까칠했던 임이나 실장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시 30분, 첫 번째 VIP 고객들이 도착했다. 유럽 대형 화장품 그룹의 CEO, 아시아 지역 총괄, 그리고 수십 명의 언론인들이 라운지를 가득 메웠다. 이민아는 완벽한 미소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혁신적인 기술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서진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성공을 빌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푸른빛을 내뿜던 뷰티 장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지지직 하는 전자음이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만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를 만지작거렸지만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빛이 꺼지면서 장비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라운지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VIP 고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십억 원짜리 장비가 중요한 순간에 고장난 것이다. 이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기술팀을 불렀지만 장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VIP 고객 중 한 명이 팔을 끼며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즈니스를 이딴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황이 급격해지고 있었다. 이민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장비는 여전히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민아의 시선이 구석에서 지켜보던 서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마치 구원투수를 찾은 것처럼, 아니 샌드백을 찾은 것처럼. 잠시만요. 이민아가 서진에게 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신입 직원이 청소하면서 장비 근처에서 작업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네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저는 장비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자서 뭘 했는데 목격자도 없이? 이민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신입 직원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어요. VIP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서진에게 쏠렸다. 차갑고 비난의 눈빛들이었다. 언론인들의 카메라도 슬금슬금 서진을 향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이민아의 명령이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고객들과 동료들 앞에서 네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우리라도 면목이 서지. 서진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 앞에서 그녀는 꼼짝조차 못했다. 눈물이 한없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우아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실장은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몇 일 후 호텔 최고층 회의실. 원래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호텔의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의 실적과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다음은 F&B 부문 보고입니다. 이민아 실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며 말했다. 지난주 VIP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아쉽게도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소교에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이민아에게 집중되었다. 해당 직원이 전날 밤 청소 작업 중 장비를 잘못 건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즉시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고 고객들도 이해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아의 보고는 매끄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처럼 완벽했다. 향후 신입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민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잠깐! 회의실 상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윤정희 회장이었다.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진 표정의 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 안의 온도가 순간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이민아 실장,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이민아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다.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참 흥미롭네요. 신입 직원이 장비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과했다고 하셨고요? 네.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민아는 자신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확신하며 대답했다. 윤 회장의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말이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사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이것은 핵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민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걸 봤어요. 장비 고장은 명백히 기술적 결함이었는데 갑자기 신입 직원 탓이 되더군요. 이민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죠.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에게요. 회장님, 저는 그 입 닥치세요. 윤 회장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이민아는 입을 다물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입 직원이 사과했다고? 천만에요. 그 아이는 끝까지 억울함을 참고 견뎠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민아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민아 실장,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윤 회장이 한 걸음씩 이민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신입 직원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회장님, 저는 그냥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한 짓들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모욕했는지. 윤 회장의 눈빛에서 분노의 불꽃이 가득 찼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호텔에 있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큰 몹쓸 짓을 저질렀죠. 윤 회장이 회의 테이블을 탁 치며 선언했다. 이민아 실장, 당신은 이 즉시 해임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민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윤 회장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회의실을 나선 이민아의 모습은 처참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절망과 당황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정희 회장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사팀장, 네, 회장님. 이민아 씨의 해임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 거짓 보고,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 그리고 윤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업계 내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도록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세요. 다시는 호텔 업계에 이력서조차 낼 수 없도록. 인사팀장이 움찔했다.
그만큼 강력한 조치였다. 그리고 법무팀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절차를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다. 이민아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라운지의 엘라체. 서진이 평소처럼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제까지의 무관심이나 회피 대신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진아,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제 이민아 실장이 해임됐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너와 관련된 일 때문이라고 하던데.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자신도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오전 10시 서진에게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와 딸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장과 직원으로서 만나는 자리였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윤정희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수고 많았어, 서진아. 어머니,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윤 회장은 서진을 소파에 앉게 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내 진짜 신분을 공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후 호텔 전 직원이 참석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윤정희 회장이 연단에 섰을 때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어제 이민아 실장의 갑작스러운 해임 소식 때문에 모두들 긴장한 상태였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이민아 전 실장의 해임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간 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 보고까지 일삼았죠.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 피해자는 바로 윤 회장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탄 선언. 그런데 서진 씨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고 이 호텔 엘라체의 훗날의 후계자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다. 아이비리그 경영대학원을 최연소,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스위스와 프랑스의 5성급 호텔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신입 직원으로 들어왔을까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다. 진짜 현장을 배우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일부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민아 전 실장은 도를 심히 넘었죠. 라운지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서진을 무시하거나 이민아의 괴롭힘에 동조했던 직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오늘부터 서진 씨는 F&B 부문이사로 임명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라운지로 돌아온 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다. 서진 이사님, 동료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몇 시간 전까지 신입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앞으로도 편하게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진의 따뜻한 말에 직원들이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서진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수연 씨, 네, 이사님. 이민아 전 실장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인사팀에 제출해 주세요. 증언서 형태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 이민아 전 실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모두 신고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이민아에 대한 수십 건의 신고서들이었다. 그동안 숨죽이고 참았던 직원들이 모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후 이민아는 업무방해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호텔업계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라운지 엘라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서진의 리더십 하에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고 그 결과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 역시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어느 저녁, 서진은 라운지 한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몇 달 전, 청소용 걸레를 들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진짜 나의 무대가 시작됐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닌 당당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호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이민아가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호텔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진짜 권선징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겠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법 같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도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 통쾌한 사이다 복수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